뉴스 브리핑. 네,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나오겠습니다. 애리조나주의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실시됐던 포렌식 감사의 결과 보고서, 이것이 다음 주 금요일 날 공식적으로 주 상원에 보고가 될 것이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감사 결과 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그 안에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리하겠다라는 지침이 나왔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숨김없이 모두 다 공공자료화하고 다 발표해라 라는 소송이 제기돼서 그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하급 법원에서는 그것을 공개해라 라고 판정을 했었고, 계속 주 상원에서 상소하고 항소를 계속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애리조나주 대법원에서 결국에는 공개하라 라고 결론이 나와서, 결국에는 캐런 펜 주 상원 의장이 감사팀에게 자료를 다 공개하라라고 서한을 보냈고, 그리고 오늘 구체적으로 다음 주 금요일 발표를 하겠다. 오후 1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애리조나주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중앙 시간, 그러니까 CT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동부 시간으로 이야기하면은 아마 오후 2시쯤 발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까지만 한 주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 드럼 특검도 저희가 상당히 오래 기다려왔는데 이것도 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이클 서스맨 변호사를 기소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서스맨 변호사는 민주당 쪽과 연결되어 있는 법률법인의 파트너 변호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대변했던 역할을 했던 또 법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러시아 이 스캔들이라는 것, 트럼프 대통령을 올가매려고 했던 이 러시아 스캔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냐, 그 근원을 찾는 존 더럼 특검의 수사가 결국에는 민주당 쪽으로 화살이 향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소가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하지만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은 미한 동맹의 날, 한국에서 표현하자면 한미 동맹의 날,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미국의 공식 국경일로 지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 출신으로 주한미군 전후회 회장을 맡고 있는 빈센트 K. 브룩스 장군이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어제 이 발표를 하면서 이 전국적으로 미한 동맹의 날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하고, 이 행사에 많은 분들이 좀 협력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날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6.25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지켜져 왔던 한미 동맹의 우호 결의를 다지는 이런 행사들이 앞으로는 한국 전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간의 군사동맹을 처음 맺었던 10월 1일, 1953년 10월 1일을 기념하는 날로 옮겨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이 이제는 점점 고령화되면서 없어져 가고 있지만, 앞으로 그들이 다 돌아가신다고 해도 계속해서 한국과 미국이 군사동맹으로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들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게 될 그런 중요한 기반이 하나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차원에서 중요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시오스에서는 마이크 펜스가 1,800만 달러의 기금을 모으겠다. 그것도 올해 안에 그렇게 모으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 선거자금 모금에 나섰다라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지금 2024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사실 악시오스가 이런 분석을 내놓은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800만 달러라는 것을 과연 모금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데다가, 그것을 모금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정도의 필요한 자금에는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최소 5천만 불 이상, 적게는 최대로 따지면은 1억 불 이상의 자금이 있어야 사실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도 승산이 있을까 말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액수가 그냥 정치인 개인으로 보아서는 큰 액수이겠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 자금으로서는 좀 크지 않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 자신이 지금까지 전국 각지에서
이 강연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성공을 역설해 왔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부통령이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트럼프라는 이름이 항상 같이 포함이 돼 있었다라는 점. 트럼프를 빼놓고 펜스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성공했다라고 논리를 전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2024년 대선에 펜스가 출마할 것이라는 추측은 좀 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악시오스가 이런 보도를 내놓았을까? 대체로 지금 좌파 진영에서 트럼프 진영을 좀 분열시키기 위한, 공화당 진영을 좀 분열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98%에 이른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도착한 아프가니스탄 난민 중에서 중범죄자가 한 명도 아니고 이번에 두 번째 발견됐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제3국을 거쳐서 이미 신원 검증을 거친 뒤에 미국으로 왔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원 검증을 해외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 중범죄자 2명 중에 한 명은 성폭행, 강간범으로 적발이 돼서 미국에 살다가 강간범으로 적발이 돼서 추방명령을 받아서 추방이 됐던 그런 경우였고요. 또 한 명은 가중폭행범으로 체포가 됐다가 결국은 추방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2017년에 2명 다 추방이 된 상황이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과정 중에서 아무도 이런 범죄자들을 막는 그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들이 지금 미국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공군기지 안에 와서야 결국에 이것이 확인이 되고 지금 이제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더 큰 문제는 이들을 지금 다시 추방할 수도 없다라는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일단 미국 안에 들어오고 나면 이들을 다시 추방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빈약해지는 데다가 이들을 추방을 하게 되면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또 다른 인권 문제를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해외에서 있는 검증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방의사당 주변에 울타리가 지금 또 설치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9월 18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죠. J6를 위한 집회가 예고가 돼 있는 Justice for J6라는 집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J6라는 거는 January 6th, 그러니까 1월 6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월 6일 의회에 들어갔다가 그 사건에 연루되어져서 지금 기소된 사람이 600명이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60명 정도는 이미 플리 길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유죄를 인정을 하고 풀려나거나 어떤 협상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60명이 플리 길티 한 것도 결국의 내용을 보면은 간단한 침입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의사당 안에서는 시위를 할 수 없는데 의사당 안에서 시위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서 플리 길티하는 그런 경범죄 처벌로 끝나는 그런 정도의 시인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나머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지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지금 몇 달째 계속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고요. 이들을 빨리 석방하라라는 그런 집회가 예고된 셈입니다. 이 집회는 워싱턴 DC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17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워싱턴 DC에는 약 700여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주최 측에서는 이번 시위가 정식으로 경찰들로부터 협조를 받고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위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은 트럼프 옷이라든가 마가 모자라든가 이런 거 착용하지 말고 그냥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옷으로만 착용을 하고 가능하면 성조기 정도만 가지고 와서 시위에 참여해달라. 물론 시위를 하기 위한 피켓 같은 것들은 물론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한 정치색을 띠지 않고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라고 좀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로운 시위, 그리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계획이 된 그런 시위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들은 굉장히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요. 연방 경찰은 지금 국방부 쪽에다가 병력을 지원 요청한 그런 상태이고 국방부 대변인 이야기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나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천식을 앓고 있는 2살짜리 아이에게 마스크를 씌우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비행기에서 이 모자를 어머니와 아들을 쫓아내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것이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논란, 비난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아만다 펜다비스 이야기 저희가 좀 이따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잠시 뒤에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남부국경 밀입국자 8,200여 명이 다리 밑에서 집단 거주를 하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지금 손을 쓸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스뉴스에서 현장을 사진으로 찍었고요. 드론을 띄워서 현장 영상을 또 공개를 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 놀랄 노자입니다. 어제만 해도 4,000명 정도 모여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루 사이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8,200명이 지금 다리 밑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텍사스의 땅주인들 123명이 국경 장벽을 자신의 땅에다가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줬다라는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와서 전해드립니다. 텍사스 주가 확보하고 있는 지역은 전체 멕시코 장벽 지역이 1250마일 구간이라고 하는데 그 구간 중에서 150마일 정도밖에는 텍사스가 땅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주당국이 가지고 있는 땅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 대부분의 땅은 민간인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간인들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그곳에다가 장벽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허락을 받는 정도의 협조가 있지 않게 되면 민간인들의 땅을 구입해서 장벽을 지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너무나 많아지는 그런 곤란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다행히 텍사스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흔쾌히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주 국방성과 협약을 맺어주고 있다. 이미 123명 중에서 82명이 서명을 마쳤다라고 에버트 주지사가 발표했습니다. 참 감동되는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내 나라 내가 지킨다, 내 집은 내가 지킨다 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24개 주의 주 법무장관들이 바이든이 지난주에 내렸던 백신 의무화 명령과 관련해서 바이든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위헌적이다. 당신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 법무장관들이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이번 백신 의무화 명령이라는 것이 결국에 바이든의 권력 장악이라는 한 가지 이유 이외에 달리 설득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법리적으로도 이것은 해석이 불가능하다. 헌법을 어겨가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이죠.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샤인데요. 산업안전보건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오샤를 통해서 민간 기업들을 단속하겠다. 그리고 위반하면 벌금 먹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오샤가 이러한 그 규정을 단속을 하기 위한 어떤 표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집행하는 데에는 평균 8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대통령 행정명령 하나로 강행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무리수라는 것이죠. 과거에 1971년부터 1983년 사이에 9번의 규칙 개정 시도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6번이 법원을 통과해서 이것이 이제 규칙으로 만들어졌고 나머지는 지금 다 포기가 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그런 과거에 이 하나의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또 많은 검토를 거쳐야 하는지 이런 절차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지금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독재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결국은 24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똘똘 뭉쳐서 소송 걸겠다고 지금 편지를 보내놨습니다.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